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어려움이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이고 세금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입니다. 오늘은 이선민 세무사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MSO 관련돼 가지고 이선민 세무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눴었는데, MSO 법인이란 진료를 제외한 돈, 사람, 브랜드를 전담하는 병원 전담 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신 분들께서 어느 정도 도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또 부족하시고 더 디테일한 부분 알고 싶으시면은 또 우리가 그 다음 특강 해도 되니까 알려주시고요. 이선민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MSO 법인 활용 방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약속드렸던 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회사에 이런저런 문의들 많이 들어오는데, 원장님들 저희가 이제 마케팅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컨설팅도 하는데, 그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직원분들이에요. 정말 일 잘하고 좋은 직원분들 새롭게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직원분들이 왔다가 또 나가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분들 잘 구해가지고 그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또 우리 병원에 남아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우리 이선민 세무사님 모시고 그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선민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해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어려움이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좋은 직원을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겨우 채용해도 조건 좋은 병원이 있으면 금방 이직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는데요. 동일한 금액으로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면서 세금까지 절약되니까 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이고 세금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금복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워낙에 여기저기서 관련된 강의도 많고 여기저기서 이런 마케팅 활동하면서 그런 좀 안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확하게 개념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개념은 정말 단순합니다. 직원 복지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서 별도의 독립된 기금 법인을 만들고 그 돈으로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직원 복지를 월급 주고 명절 되면 상여금 주고 회식비 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직원분들은 돈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통장에서 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돈을 지출하게 되면 직원들이 받을 때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지출액 100% 그대로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선 이건 새로운 비용 부담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쓰시던 복지 비용의 구조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출하고 계신 명절 상여금, 경조사비, 자기개발비 등을 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실질적인 추가 부담 없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직원분들은 세금 없이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때 병원에서는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병원이 연 5천만 원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약 2천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지만 직원은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 후에 실수령액이 한 4천만 원 이하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페이닥터 분들은 세율이 높아요. 고율과세기 때문에 실제로 손안에 남는 돈은 3천만 원 이하가 되겠죠. 반면에 이 금액을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병원은 동일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직원은 세금 없이 전액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도 좋고 우리 직원도 좋아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직원에게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병원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유독 인기가 많아요. 그럼 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이게 2021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예전에는 기금에 돈을 출연해도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제한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출연금을 100%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도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하면 연 400만 원의 이자가 생겨도 전액 복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이 이직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그 직원 연봉의 50%, 핵심 인력이면 15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기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핵심 인력을 붙잡고 병원의 조직 안정성도 높이고 병원의 채용 경쟁력까지 높여주는 전략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무 팁인데 세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출연 시기는 연말입니다. 그해 결산 전에 순이익을 예상해서 적정 금액을 출연하면 해당 연도 비용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통장에다가 1억이고 2억이 돈을 넣어놨어요. 자, 이 넣어놓은 돈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복지를 줄 건데, 자, 이때 줄 수 있는 복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제한 같은 게 있을까요? 돈을 마음대로 막 쓸 수는 없고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기준법에 어디에 쓸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뭐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문화활동 지원 등등등 많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구입도 가능한데요. 투자 목적은 안 되고요. 직원 복지 목적이어야 되고 직원 전체가 공동 이용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동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단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